사회복지 전문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이면서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웅 위원장님과 함께 인천의 교육을 걱정하는 다양한 얘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자리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네, 그동안에 조금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신 미래교육위원회 이제 또 마무리하는 일정들도 좀 이제 바삐 진행이 됐었고요. 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양한 분들이랑 또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바삐 지냈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미래교육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인천 말고도 뭐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네네.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가 광주 교육 시민협치회의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라북도에서도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가 또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천이 어느 정도 좀 앞서가는 부분은 있었나 보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그 다양한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들 중에서도 조례,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형태를 조금씩 확장하면서 뭐 기초자치단체 또 이제 시의회 등등과 이렇게 협업하면서 하는 그런 구성을 가져가면서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인천시 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위원회가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가 이제 민간 거버넌스로 인천시 단위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 이 위원회의 조금 상위 개념으로 보면은 국가 단위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사실 교육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 때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가 그냥 인천 안에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지역 단위의 위원회의 중요성, 민간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조금 같이 고민하자 하는 취지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었나요? 일단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강경숙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이랑 김문수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 주최해 주셨고요. 발제를 우리 인천의 도성훈 교육감님과 광주의 이정선 교육감님이 직접 발제를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 아까 말씀드린 전북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조정현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장학관님도 참석해 주시고 뭐 입법조사관님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가장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까요?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은 이렇게 지역에서 민간 거버넌스로 교육 정책을 함께 교육 주체들이랑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구체화돼서 위원회로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 이런 모임들이 단지 인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처음에 좀 전달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말하신 대로 이제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법과 제도도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서 그런 사항들도 좀 논의가 많이 됐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이 그냥 좋은 분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고민하고 이런 모임의 성격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교육청에도 보면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지만 그냥 자문기구나 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제도적으로 안착해야 우리가 전달하는
인천 시민들이 전달하는 교육 정책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평가도 되고 이런 시스템에 앉히려면 이걸 제도화 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인천은 미래교육위원회가 조례로 되어져 있지만 이런 네,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법적인 문구, 상위법에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들은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법적인 그런 형태를 좀 갖춰주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거버넌스를 위한 모임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중요한 내용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법으로는 만들어지고 있지가 않은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만 앞서서 이제 인천시 조례나 교육청 조례 이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제 상위법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날 논의된 내용들 중에 뭐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 인천이랑 네. 광주 교육감님 두 분께서는 각 그 시도의 위원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사례처럼 발표해 주셨고 그 앞에 이제 좀 기조발제로 해주신 분이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 그 전에 네. 그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에 네. 예, 그 국가위원회 교육위원회 이전에 이제 국가교육회의라고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 활동하셨던 황호영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기조발제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뭐 상위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법률 안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도 좀 제안해 주셔서 우리가 교육도 결국에 지방자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하면서 이런 미래교육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직으로 좀 법적으로 명시화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주셔서 그런 말씀 나눴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도 인천시라는 큰 규모의 행정기구 네,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협업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수평적인 연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선을 네,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안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런 활동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위원회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해 주셔서 이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조율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주 시민협치진흥원을 따로 별도로 갖고 계셔서 거기서 협치회의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렇게 실무적인 내용까지 함께 있어야 이 조직이 조금 더 탄탄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 보기 위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은 이제 정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정부는 나름대로의 행정 권력으로서 정치적인 역량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 자치를 함에 있어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틀린 단체장들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이런 협치들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 나온 중에 있어서요. 그 조금 조심스럽긴 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 자리에서도 논의가 되기는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언젠가는 이제 좀 합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들 말씀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언급은 조금 됐다가 말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감님 두 분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획기적이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담아둔 건 이제 시정부와 교육청이 이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행정자치의 그 합동기관이 있어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네. 해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시급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잘 이루어지더라도 훨씬 더 좋은 교육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광주의 모델이 좀 어느 정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교육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하기보다는 우리도 인천시랑 인천시 교육청이랑 이제 놓고 보면은 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제 초중등 교육에 이제 좀 이제 집중이 되어져 네네. 있는 거고 뭐 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 마을교육 이쪽 부분은 이제 인천시에서 하고 그렇죠. 있는데 결국에 이 교육이라는 인천 시민의 교육이라는 이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서로 또 합치가 돼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네, 인천 교육이 네. 나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둘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같은 사업도 약간 중복되거나 이런 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좀 공통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또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평생교육 같은 건 이제 인천시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한 뭐 시민대학도 만들어 놓고 해서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 이제 교육청도 거기에 이제 같이 발을 맞춰서 학교도 여기에 같이 대학과 함께 뭐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주고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 토론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과연 국정과제와는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안 났었나요?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조금 그 말씀해주신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 정부의 그 국정과제에 보면은 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조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국가 단위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어서 다양한 교육 정책도 고민하고 이제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들고 하는데 지난번 했던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보면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이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한 겁니다. 그렇게 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500, 네, 한 네, 500여 분에서 1000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런 조직도 전체적인 광역 단위, 시도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단위의 이런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안에서의 네, 또 네, 네. 위원회로 있어야 좀 대표성 되는 의견들이 좀 수합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미래교육위원회 3기 이제 마무리하고 이런 토론회 내용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그 뒤에 토론회 끝난 자리에서 네. 나눴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잘 되려면 결국에 아래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시군구, 마을 시군구, 광역시도들의 그런 조직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국가교육위원회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맞출 수 있는 민관 우리 교육 거버넌스의 조직을 한번 이렇게 쭉 재정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보면 저는 우리 미래교육위원회 위상도 조금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네. 같고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면 지금 우리 미래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교육행정 파트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과정도 한 20% 정도는 지역에 맞추면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전체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을 80% 정도를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인천에 맞는 교육과정은 누가 이거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네, 네. 저는 우리 미래교육위원회가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미래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의 그 지역사랑을 강조하는 교육 파트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럼?
아직은 그 지역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고 네, 네. 그냥 초중등 교육에서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앞으로의 뭐 미래 모습,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고 교육 과정은 사실은 이제 좀 굉장히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저 위원회에서는 아직 이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향후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이런 연결점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제 국가에서 20% 정도를 지역에 대한 교육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준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인천 지역 미래 교육위원회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인천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같은 건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될 것 같으네요. 네, 지금도 인천광역시 네.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이제 지역 특성화 시킨 교육 과정들을 되게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과 네, 많은 교육 주체들과 고민하면서 만들면 더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또 이 의원들을 많이 모집하실 예정이죠? 저희 이미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종료가 네, 이제 다 모집이 끝났고요. 네, 네. 이제 방송 나가는 이제 시점부터는 지금 4기가 임기는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4기. 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교육에 애정이 좀 있고 인천 교육에 대한 뭐 사랑의 마음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됐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훌륭한 분들이 또 이제 마을에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또 네. 이번에 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이 교육감님이 현재나 다음이나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다음 다 포함이 되는 얘기일 텐데 수용은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이런 교육 거버넌스 활동하면서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런 민관이 참여할 때 사실 이제 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론 민도 관련 전문성을 쌓아야겠지만 결국에 이 포용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가장 큰 고민이고 이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이런 자리들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도 좀 이제 구조를 네. 잘 짜면 좋겠다는 첫 번째 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거버넌스, 민간 네, 교육 네. 거버넌스가 지역 단위, 마을 단위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최종 종착지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안에서도 교육 주체들이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 운영과 관련된 고민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학교 운영위원회 분들이 이제 그 주체가 네, 많이 되시는데 네. 저는 만약에 다음에 교육감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감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학교 운영에 관한 참여할 때 우리 학생들을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이런 네.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민교육하고 마을교육 하지만 시민교육이 그냥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민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기 삶터에서부터 하나씩 익혀가면서 몸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하는 기구에 학생들의 대표 정도 되는 누군가는 네.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민사회가 또 민주사회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으면 네. 하는 그 교육의 장으로 학교가 좀 운영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는 다음 교육감님 도전하시는 분들께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네. 뭐 그 초등학교에 뭐 학생회장 정도가 학생 대표를 함께 해준다.
네,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네. 지금 법적으로는 학생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손으로 뽑은 회장이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또 이제 대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자면?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교원 그러니까 교원분들과 이제 학부모위원, 그다음에 네. 지역사회위원까지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이제 법 개정이 아니어도 뭐 이제 참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도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사결정은 못하더라도 참관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해도 너무 훌륭할 해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어른들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네, 네. 그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과학기술 관련된 네. 시민들과 간담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학생들이 교육은 수업은 우리가 듣는데 네. 왜 교육감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뽑냐 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때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냥 이제 건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또 마련되어지면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으로 성숙하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그거를 일종의 이 기성세대는 정치 활동으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닐까요? 학생들이 그런데 참여하는 걸 정치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닌가? 기후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시민들이나 이 학생들의 유연성을 행정이나 학교의 경직성이 좀 합쳐지자.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경직돼 있잖아요. 공무원 사회, 학교, 행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시민, 또 학생, 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의 유연성이 같이 합쳐지면 유연과 경직의 중간쯤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교육감님이 잘 수용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셔야 우리의 교육의 미래가 좀 더 밝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빠지지 말고 자주 나와주세요. 빠지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장이시고 또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겸임 교수,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 최웅위원장님과 함께 우리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공감복지 라디오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